Kite Tile Learning Series.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앞서서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 이름은 브라이언트 선입니다. 저는 현재 카이타라는 한인 IT 연합에서 프레젠트, 파운더, 그리고 CTO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2017년 7월에 시작한 카이타는 IT 직종에 종사하시는 한국인들 혹은 IT 관련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성장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www.kaita.org를 방문하시고 여기 유튜브 채널에 꼭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주세요. 카이타 외에 저는 현재 레드햇이라는 회사에서 클라우드, 오픈소스, 쿠버네티스 관련 시니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opensource.com, Red Hat Enable Sysadmin, 그리고 Red Hat Developer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자주 적고 다양한 오픈소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드햇에서 클라우드 관련 일을 하지만 이전엔 IBM, 홈디포, American Airlines, Citi,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일한 적이 있었고 자바, 스프링, 앵귤러, 리액트 같은 프로그램 스택을 사용하는 풀스택 개발자로 일했습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배워야 할까요? 혹은 X 프로그래밍 언어와 Y 프로그래밍 언어 두 가지 중 어떤 걸 배우는 게 나을까요? 간단하게 보이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은 상황과 배경, 그리고 목적,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가 낫다, 별로이다 는 주제는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고 이 비디오에서 그 질문에 대한 자신이 판단하고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바라며 이 비디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비디오 섹션을 두 파트로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인지를 배워보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각 분야나 상황마다 추천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일까요? 위키피디아에서 정의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 시스템을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기 위한 형식 언어이다. 정어는 이렇지만 지금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을 정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존재하고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생각하지 않은 HTML, XML 같은 메타 언어, 데브옵스에서 자주 보이는 YAML 파일, 그리고 다양한 프레임워크 등등 배울 수 있는 게 끝이 없어 보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한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대학교 때 들었던 수업 중 하나로 컴퓨터 로직 앤 포멀 리즈닝이란 게 있었습니다. A가 true, 즉 참이면 B가 true이다. B가 true면 C도 true이다. 그러면 A가 true면 C도 true다라는 식으로 언어의 논리에 대한 법칙을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이런 로직은 컴퓨터 언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한글, 영어, 라틴어, 프랑스어 등등 모든 언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로직이란 게 먼저 만들어지고 그 질서를 바탕으로 우리들이 혹은 컴퓨터가 쓰는 언어가 만들어졌으니까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진화를 보면 처음에는 0과 1로 되어 있는 이진법으로 컴퓨터에게 명령하는 방법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가 조금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알파벳 단어들을 0과 1로 변화시키는 어셈블리가 생겼고 점차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발전되었습니다.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를 보면 파이썬, 자바, C++, C#, 자바스크립트 등등 너무나도 많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값을 정하는 variable, 그리고 constant가 있고 로직처럼 만약 어떤 게 사실이면
이걸 실행하라는 뜻을 가진 conditional statement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명령어를 계속 반복하게 해주는 iteration 있고 여러 가지 언어를 묶어서 실행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오브젝트, 객체라든지 포인터라든지 메모리 관리라든지 다른 게 있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같습니다. 이 언어들은 다 사람들이 일정한 규칙과 로직을 통해 만든 언어들이고 이건 마치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한 레고 같은 빌딩 블록과 같습니다. 어떤 언어를 선택하든 연관점이 있고 한 가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선 기초 지식이 필요하고 준비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한 가지 언어를 마스터하면 다른 언어를 배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할 땐 파이썬으로 선택할지 자바로 시작할지 이런 고민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시작을 하고 배우다 보면 다른 것도 점점 필요성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프로그래밍이나 IT는 마스터리가 아니라 끝없는 공부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처음 배울 때 알고리즘 그리고 자료 구조들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인터뷰를 할 때 이 지식을 바탕으로 제일 많이 나오니까요. 리코드나 해커랭크 같은 곳에서 이런 문제들을 자주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언어로 시작해야 될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이 취직을 원하는지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따라서 추천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나 스택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아마 처음 프로그래밍 배우려고 하는데 어디서 시작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취업이 잘 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대학교를 들어가시고 IT 관련 전공인 컴퓨터 과학이나 컴퓨터 공학 혹은 전자공학 그리고 비즈니스 수업에 들어가는 MIS를 하시게 된다면 그 학교에서 기초로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자바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가 있고 파이썬이 될 수도 있지만 우선 그 수업을 들으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잘 배우는 걸 추천합니다. 나중에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다양한 곳에서 캐리어 페어 같은 이벤트를 통해서 인터뷰 기회가 온다면 지원해 보시고 이런 회사들이 주로 시험하는 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통해서 오니까요. 하지만 내가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가서 취업이 잘 되는 직종을 찾고 싶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프로그래밍 스택을 연마하고 싶다면 혹은 컴퓨터 관련 전공을 안 했지만 IT 직종으로 일자리를 찾고 싶다면 그렇다면 프론트엔드 관련 프로그래밍 스택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프론트엔드라고 하면 웹의 메타 언어인 HTML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언어인 CSS, 그리고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추가로 Angular, React.js 혹은 Vue.js 같은 프론트엔드 스택을 배우는 걸 추천합니다. 기업에서 웹사이트를 만들든지 모바일 앱을 만들든지 이런 프론트엔드는 웹의 얼굴을 대표하고 사람들이 직접 보고 느끼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딩뿐만이 아니라 디자인 센스나 창의력도 중요하고요. 이런 프론트엔드 일자리를 뽑는 회사들은 아주 많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셔야 할 건 어떤 테크이든 트렌드는 항상 바꿔지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걸 배우는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프론트엔드의 또 한 가지 장점은 우선 무언가를 쉽게 만들고 바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 만족도가 큰 편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면 포트폴리오도 만들기 쉽고요. 그런 면에서 내가 만약 웹보다는 모바일 앱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애플이나 구글 같은 곳에 취업도 노려보고 동시에 앱스토어에 내가 만든 앱을 올려서 돈도 벌어보고 싶고 그렇다면 iOS나 안드로이드 기기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도 추천합니다. iOS 같은 경우는 Objective-C나 Swift가 있고 안드로이드는 자바나 Kotlin,
이겠죠. 이런 모바일 앱 개발 언어들도 무언가를 바로바로 만들 수 있어서 만족감이 높은 편이고 포트폴리오나 이력서를 구성하기 좋습니다. 모바일 앱의 또 다른 장점은 해커턴이나 어떤 대회를 나가면 가장 수요가 많은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짧은 시간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짜잔 하고 멋있게 보여주는 방식이 가능한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이 이런 앱을 우선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일자리를 찾기에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모바일 앱 개발에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웹 개발 같은 경우는 그 언어에서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다음 단계는 클라우드나 아키텍처이라서 큰 그림을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지만 모바일 앱 개발은 너무 그 분야에 포커스되어 있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한 가지 시작할 때 난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를 항상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경우는 내가 어떤 관심 있는 분야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사이언스나 요즘 핫한 AI나 머신러닝을 하고 싶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요즘 인기 많은 데이터 분석은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분야가 발전해서 지금 다양한 툴과 프로그램을 통해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파이썬이고 그 이유는 파이썬에서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나 툴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커뮤니티도 활발하고요. AI나 머신러닝으로 가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 우선 학교에서 배웠던 알고리즘 그리고 자료 구조를 잘 배우기 추천하고 대학교에서 마스터나 PhD도 가셔서 다양한 지식을 직접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클라우드나 데브옵스 분야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현재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요. 클라우드 분야도 급속도로 발전되어 왔고 또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하다가 더 나아가면 선택의 길에 도착하게 되는데 현재 지금 있는 분야에서 종사하면서 전문가가 돼서 만족하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이지만 좀 더 큰 그림을 연결하고 분석하는 아키텍 경로로 갈 건지 마지막으로 테크를 벗어나서 사람들 이끄는 관리직으로 갈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하든 옳은 답은 없고 각자 원하는 길이 다 다르겠지만 큰 그림을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키텍 분야가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키텍 분야란 주로 클라우드나 데브옵스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라고 생각하면 AWS, Azure, GCP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생각하기 쉽지만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언어와 같이 이들의 원리는 비슷하고 이름이나 사용 방식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AWS나 다른 클라우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자격증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클라우드를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지식처럼 정말 배워야 할 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점은 데브옵스도 마찬가지고요. 데브옵스의 핵심은 자동화인데 젠킨스 같은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ment 같은 툴과 테라포럼, 앤시블 같은 Infrastructure as Code 같은 툴들을 사용해서 개발자 환경을 효율적이게 만들고 앱 배포하는 환경을 안전하고 효율성 있게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클라우드와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나 데브옵스는 기업에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큰 기업에서 항상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일자리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개념들도 발전하겠지만 그 기초 지식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클라우드나 데브옵스는 경험직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첫 직장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접하기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는 컨설팅 분야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컨설팅은 어떤 일을 하는지 나눠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앞으로 카이타 유튜브 채널을 꼭 구독하셔서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카이타에서 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See you soon!